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84일 차고요. 61 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나갈 차례입니다. 네.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신문사에서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게 딱 있죠. 꿈보다는 직업을 이제 나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직업을 선택해서 신문사에 취직했답니다. 네. 어찌 보면 20대 중반의 나이에 꿈을 이룬 것이다. 신문 일면에 실린 합격자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희망에 설레어 본 적이 없었다. 기자가 되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절망만 커져갔다. 내가 본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사이 부를 쌓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 뿐이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은 잊은 지 오래였다. 막 사회에 막 안 좋은 것만 너무 막 보다 보면 희망이 막 없는 거죠. 옛날에는 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난해지고 부자가 될 수가 없었죠. 정말 특이한 경우에. 그래서 인제 쭉 그런 사회에 안 좋은 것만 이제 쭉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쵸? 근데 타고난 권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이서윤 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누구나 마음 먹고 내가 도전한다면 잘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도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타고난 권리,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이 솟아났다는 거야. 사회에서 막 봤을 때 기자 생활하면서 봤을 때는 도저히 부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 때에 심장이 쿵쾅거렸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서. 네. 문득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부풀었던 가슴이 내려앉으며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다. 또 어때요? 안 좋았던 거 생각하니까는 희망이 또 가라앉으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희망을 가지면 밝아졌다가 또 불안한 상황을 또 생각해 보면 막 또 불안해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을 돕기 위해 기사를 써서 성금을 모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세상에 있는 재화는 한정적일 것이다. 모두가 큰 돈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겠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쵸?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나라는 궁금한 것도 막 생긴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참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고 무의식에서. 믿어야 거기에 맞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랬을 때 생각이 나오고 무의식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을 때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게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에서 좋은 도구를 만났는데도 무의식에서 내가 돈 버는 걸 포기하거나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자님 같은 경우에도 홍주연님 같은 경우에도 사회를 보니까 '할 수 없어.'라는 게 더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분은 행운이 운이 있었던 것이 이서윤이를 만나서 사회는 이렇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을 못 만나면 어때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 포기가 어릴 때부터 돼 있은 경우가 있어요. 3살 이전부터.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진짜 부자가 내 옷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찾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취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안 서윤은 양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듯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마-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너무 동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예. 동의를 막 하면은 안 돼요. 어쨌든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시대요. 예. 우리도 이래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쵸? 예. 이게 의식이 다 높아지면 이런 게 저절로 된대요. 예.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존재할까요? 고통스러운 걸 선택해야 가난해질까요? 거꾸로래요. 내가 고통을 즐겨야 가난해진다는 거죠. 고통스러우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네. 잠깐의 침묵이 지나간 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 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은 것이 분명해요. 그릇은 다 똑같을 텐데, 그쵸?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집어보았다. 타고난 그릇이 있대요. 타고난 그릇을 지금 타고난 거 있잖아. 이거를 확장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확장 그릇. 이 타고난 그릇이 저는 이 의식의 크기라고 보거든요. 의식의 밝기가 얼만큼 커져 있느냐에 이게 이 그릇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넓히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가지고 와서 정해진 대로 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가는 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타고 왔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더 확장시키려고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확장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의식 공부 만나서는 이게 확장이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기질은 있긴 한데 그래도 확장될 수 있다면 최대한 확장을 시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조심스럽게 짚어보았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한 100억까지는 벌 수 있는 그릇이 다 있대요. 빌 게이츠는 더 그거보다 그냥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릇은 타고난 그릇은 있는데 이걸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좀 안타깝은 거예요. 더 채워야 하는데. 내가 그릇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크기 때문에 그거를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이거 의식을 확장시키는데, 사랑의 크기가 넓어지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포기해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더 채우는 거. 그릇을 지금도 더 넓혀야 될 것이고 그 그릇이 그릇 안에 채워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타고난 거는 한 300에서 700만, 한 100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릇이 있다 그러는 거죠. 이게 더 크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랬거든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해서 잠재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나의 잠재력을. 잠재력을 쓰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사랑이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해빙. 불을 끌어당기는 힘. 해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느낌. 풍요로움을 가져가는 그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좋아야 되고 풍요로운 걸 느껴야 되고 그게 감정과 생각으로 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느낌이 해빙이 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무의식에서 어릴 때 상처받았던 걸 해결이 돼야 이게 더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는데 참 그게 금방 이게 탁탁 뒤집으면은 참 좋겠는데 탁탁 안 이게 참 그 에너지 장에서 이 맥락이 바뀌는 게 참 이게 탁탁 된다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뒤집는 거. 그쵸? 뒤집는 게 된다고 믿으면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될 거야라고 하니까 이걸 계속 지고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거를 끝까지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 어제도 되게 이제 여기 오늘도 들어오셨더라고요. 이 수업 이제 아침에 더 헤빙을 하다가 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뭐가 좀 내 생각과 다른 거를 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의식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거. 무의식은요. 내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던 것들을 지금 현재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면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딱 터져 나오는데, 야, 이분이 발전하려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찾아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야, 이거 무의식에서 뭔가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본인도 어제, 어제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몰랐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죠. 너무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재능하고 그게 틀리더라고요. 내 무의식에서 내가 나는 어 뭔가 버려진 사람이야. 뭐 어릴 때부터 세팅된 것 때문에 나를 버려진 사람이야. 그럼 나는 막 엄마가 나를 보지도 않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3살 이전에 이 어떤 무의식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능이 뛰어나도 이 재능과 상관없이 이게 부로 못 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 보면 '이야 이거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해빙이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빙을 참 알고 해빙을 적극적으로 더 무의식까지 없앨 수 있는 거 이게 확장이 된다면 점점 온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거리는데 이걸 더 많이 채워주는 게 해빙이 좀 더 쉽게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제 시크릿 강의를 해주신다고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듣고 듣는데도 그게 이제 때가 돼서 그게 들리나 봐요.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안 내 의식의 단계만큼 받아들이는가 봐요. 그래서 야 이게 시크릿의 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도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각본을
다 완성을 해서 결론을 딱 지어 놓고 그러고 시작이 1 회, 2 회 하고 시작이 되잖아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벌써 딱 결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말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 과정만 가고 있다라는 게 어제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아 이미 다 정해져 있구나.' 어떻게? 잘 되기로. 잘 되기로 결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과정만 즐기면서 가다 보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행운, 성공 다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고 나서 과정을 즐기는 거.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그렇게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벌써 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결론이 우리는 막 그래 지금 요새는 제가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안 보지도 않는데 괜히 드라마에서 뭐가 막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막 막장 드라마 보고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분명히 저 결론은 제 드라마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저거 저 해피엔딩이다 이러면 있잖아요. 과정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푹 빠져 가지고 우리가 막 안타까워서 막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결론이 다 지어져 있는데 결론이 다 결말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벌써 해피엔딩으로 되고 부자가 되기로 성공하기로 행운이 가득 있기로 뭔가 결론을 지어 놨으면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가면 되는데 내가 과정을 이거를 잘 안 지어 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다가 어때요? 옆길로 새는 거예요. 옆길로 새요. 네 그게 인제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냥 끌고 와야 돼요. 다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해도 쉽게 채워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뭐요? 감정만. 감정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나요? 감정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공부했을 때는. 그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저항감이 드는 경우도 있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나는 못하는데 왜 그러지?' 안 와닿는 거 있어요. 그건 좀 적어 봐야 돼요.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발표했던 그분같이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게 맥락을 바꾸는 게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거보다 내가 느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 주는 듣는 이야기를 중에서 '내 생각과 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적어야 돼. '내 생각과 좀 다르네?' 그럼 무조건 적어야 돼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싫으네?' 무조건 적어 봐야 돼요. 다 적어 봐야 돼요. 다 적어서 다 적어 봐야 된다. 적어 가지고 딱 내 생각에서 뭔가 틀리면 적어야 되고 그 밑에 감정도 한번 봐야 돼요. 벌써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는 감정이 있어요. 그쵸? 감정이 뭐 화가 나거나 뭐 뭔가 있어요. 그쵸? 뭔가 싫거나 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어떤 거? 느낌도 봐야 되고 느낌은 좋다 나쁘다. 다 이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느낌에서 벌써 결정이 되면 감정이 탁 올라왔는데 감정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해빙은 있죠. 이 느낌에서 해결되는 거. 해빙 밑에는 뭐예요? 어릴 때 3 살 이전에 사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저도 50 평생 야 제가 진짜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갔던 그 순간 누구나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건데 흔해서 그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거를 10년 공부하고 올해 3 월에 맥락을 좀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 맥락을. 그러고 나서 제가 비난하는 게 쑥 많이 달라졌고 세상 보는 사람들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그 희한하죠? 그렇게 50 평생 들고 있던 것들. 그게 제 맥락이 되기 시작을 하고는 사람들이 달라요. 희한하죠? 똑같을 것 같잖아요. 달라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곧 제 모습이라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내가 이게 있잖아요. 세상이 돌고 돌고 내가 나의 단점을 저기서 보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사람은 뭐요? 나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단점. 너무 싫은 건 나의 단점이다. 결국 다 단점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 보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3 군데를 다 공부를 다 한단 말이에요. 서울대고 부산을 공부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질문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저 단점이 다 나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싫은 거 다 나의 단점이다.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 내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믿음 체계, 무의식의 믿음이 나의 잠재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막고 있다. 희한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요. 그런데 이 무의식에 이게 제대로 재맥락이 되지 않으면 꼭 잘 되다가 어떻게 해요? 탁 무너뜨리죠. 아니면 탁 기분 나빠서 탁 빠져나가든지 무너뜨리든지. 이걸 받아들이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면 누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데 또 그게 희한하잖아요. 내 인생 바뀌는 걸 싫어해요. 왜요? "엄마 너 때문이야."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복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망가져야 엄마가 슬플 거야.' 그래서 나를 망가뜨려요 결국은. 엄마 영혼과 다 틀린데. 내 영혼과 다 틀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부자가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릇도 키울 수가 있는데 태어난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거를 해결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확장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인제 65 페이지 보면요. 5화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꽃과 나무를 정원에 심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았다.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정원의 주인이 물었다. 은행나무가 "너희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은행나무가 말했다.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은행나무는 소나무랑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비교해 가지고 못하는 것만 보고 있죠. 예. 그때였다. 축 늘어진 나무들 사이로 꽃을 피운 들꽃 하나가 보였다. 주인이 물었다. "모두들 시들어가는데 너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니?" 들꽃이 살포시 웃으며 답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제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다른 식물이 시들어갈 동안 혼자 꽃을 피운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아름다운 역할은 다 있어요. 역할이 다 전에 선생님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역할이 다 있어요, 역할이. 주인공이 있고 그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각자의 그 역할은 다 있지만 다 뭐예요? 내가 안 되는 걸 본다든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역행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힘들죠.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전에 이렇게 역할이 다 있다고 그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꼭 어때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해 가지고. 비교당해 가지고 막 제가 공부해 보니까 어릴 때
옛날에는 지금은 그 딸도 되게 많이 중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고. 지금 비행기도 코로나 때문에 못 타는 상황이지만 딸이 엄마 생각해 가지고 비행기 태워준다 하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남자, 아들만 엄청나게 완전히 선호했을 때 아들 아니라고 거기에 비교 아들, 딸에 대한 비교 때문에 엄청나게 또 막 평생 비교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릴 때 태어날 때 비교가 됐어요.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 엄청 많아요. 다 각기 틀려요. 신기해요. 전 제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인제 부족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아 이 사람은 이거 잘하네. 이분은 이거 잘하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숭숭숭숭숭 나와요. 그럼 그게 조합이 되면 돼요. 그래서 각자의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하는 그 능력을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안 되면 뭐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자꾸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막 유머스러우신 분들, 창의력 있으신 분들 막 별의별 분 다 있더라고요. 각각 정말 조합이 잘 맞아요. 너무 잘해요. 저는 보면 노래 선정하시는 분, 컴퓨터 만지시는 분 뭐 있죠. 뭐 사회 잘 보시는 분 뭐 각자가 얼마나 다 잘하는지 조합이 탁 맞는 거예요. 예 굉장히 더 인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더 능력이 더 많은 분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각자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거, 갖고 태어난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잘하고 귀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내가 잘하고 있는 그 귀한 거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엄마가 사랑해 주고 잘 키웠다는 얘기도 계속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엄마가 사랑했었다고. 근데 그 사랑도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 신의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 그래.' 하면서 자꾸 저를 '아 그냥 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50년 동안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이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출리 님이 엄마가 없어서 슬펐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니 동생 낳으러 가서 사라졌던 그 순간에 놀랐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놀라면서 엄마가 없어서 같이 막 있잖아요. 동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동요가 돼 가지고 막 슬픈데 동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같은 감정이 이렇게 일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때 어렸을 때 엄마가 동생 날아갔는데 놀라서 슬퍼서 막 울었던 애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내가 그때 어린아이가 어린 성애가 아이가 그때 슬퍼했었구나.'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제가 따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따숩거리면서 어린아이가 있죠. 우리는 지금 몸이 이렇게 자라나 가지고 어린아이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몸은 물질은 자랐는데 내 안의 의식 자체는 아직 3살 이전에 세팅이 돼서 이게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의식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키려면 3살 이전에 사건, 그게 신념이라고 해요. 믿음, 나의 믿음. 내가 나를 규정 짓고 있는 나의 믿음 있죠?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느끼는 거를 내가 싫은 거가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면은 안 찾아져요. 그래서 내가 싫은 게 있으면 뭐가 싫지? 어제도 제가 불편했대요. 그래서 발표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적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뭐 불편해도 괜찮고 뭐 누가 어쨌든지 간에 불편한 건 뭐야? 본인이 해결하시려고 찾는 거라서 저는 인제
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주변에 불편한 것들 다 적고 감정적인 거, 느낌, 내가 나를 제대로 관찰하고 봤을 때 나의 느낌이나 내가 느끼는 모든 에너지, 나는 에너지 사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찾아봐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냥 그냥 감사하고 즐기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여기에 또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아유 너무 좋아요. 저는 중국어 못하거든요.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 분 계시네요, 중국어 잘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것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혼자 다 하려고요.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게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음성 해지시켜 주시고요.